자, 어디로 가냐면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디파인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디파인 패턴이요. 패턴 정의하기. 찾으셨나요? 이걸 이렇게 셀렉트 해야만 디파인 패턴이 나옵니다. 이렇게 디파인 패턴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패턴의 이름을 쓰라고 나와요. 그리고 OK. 자, 내용 지우고. 자, 그 다음 에디트 메뉴 보시면 여기 필이라고 있습니다. 필. 채우기란 뜻이죠. 자, 필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내가 만든 디파인 패턴들이 여기 나옵니다. 패턴들. 맨 끝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만든 패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를 넣게 되면 이렇게 쭉 패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색칠도 했습니다. 너무 딱 붙으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 익스펜드를 한 2픽셀 정도, 그 다음에 디파인 패턴. 자, 디파인 패턴이 안 들어가네요. 이거 저기 들어가면 또 안 되더라고요. 패더 들어가면 또 디파인 패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영역 지정하고 디파인 패턴. 자, 그 다음에 필. 자, 패턴 어떤가요? 패턴으로 쭉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패턴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죠. 자, 이 파일을 불러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다가 옥상이 지저분하잖아요. 옥상 정원이 이렇게 막 움푹움푹 패여 있고 지저분하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데크를 깔면 어떨까요? 깨끗해지겠죠? 여기다 데크를 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데크가 깔리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합성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데크도 가져옵니다. 이렇게요. 데크가 크니까 좀 복사를 해서, 크기를 좀 줄여보자고요. 이렇게. 자, 데크까지 가져와 보시죠.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얘를 선택할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선택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만큼만 선택이 됩니다. 역시 디파인 패턴 안 돼요. 자, 이때 이제 여기서 한 줄을 빼는 거죠. 자, 빼볼까요? 얘죠. 자, 이렇게 한 줄 빼고, 한 칸 빼고, 이런 식으로. 얘가 패더 값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죠. 패더, 디파인 패턴. 여전히 안 되는군요. 그럼 그냥 선택. 자, 잘 선택해 주세요. 안 되네요. 잘 선택해야죠. 디파인 패턴. 나오죠? 이게 셀렉트 할 때 이런 부분들 조금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세요. 가이드를 이렇게 빼봅니다. 가이드를 이렇게 빼주세요. 가이드를 뺄 때 여기 이미지 앞에 딱 갖다 대면 스냅이 붙습니다. 자석이 붙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이드를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자석이 붙습니다. 이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야 좀 스마트하게 선택이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디파인 패턴. 자, 선택 해제하고 가이드도 다 지우겠습니다. 자, 뷰 메뉴에 자, 클리어 가이드. 자, 얘도 이제 필요 없어요. 자, 다시 레이어 만들고 자, 디파인 패턴. 아니, 필. 얘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 바닥 복사가 된 거 보이시죠? 패턴으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 방향을 맞춰야죠. 자, 보세요. 방향이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방향이 있는 게 맞죠, 그죠? 마룻밭 이 데크의 방향이, 그러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로테이트 하고 이렇게 데크의 방향을 맞추고, 자, 사이즈도 좀 줄여 봅시다. 자, 그 다음 디스톨트.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근데 이제 여기를 지나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엔터. 그러면 일단 데크를 깔았군요. 자, 깔아보시죠. 이렇게 마스크 부여하고, 여기를 이렇게 반투명하게 놓고 작업을 하셔도 좋고,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끄고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죠.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라쏘 툴로 하나씩 이제 건물만 딱 따야 돼요. 이렇게 건물 바닥만. 자, 다시 확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검정색을 칠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바닥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부분도 역시 똑같죠? 자, 라쏘 툴로. 다시 검정색 칠하고요. 얘도 있네요. 자, 역시 똑같이 따야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있죠. 자, 라쏘 툴로 또 따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스탬프 툴로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 여기구나.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조금씩만 조금씩만 리터칭 해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은 장면이 이렇게 연출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있어야죠. 보세요. 이렇게 방향으로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선택을 합니다. 라sso 툴로 똑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둡게 해주기 있잖아요. 밝고 어둡게. 닫지 번 툴을 이용해서 조금 조절해주고, 자, 같이 어둡게.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리터칭만 조금씩만 해주시면 돼요. 번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만 리터칭 해주시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리터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터칭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마치 그럴싸하게 들어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제가 지우려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색상하고 여기 있는 색상이 그래도 얼추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스포이드 그림 보이시죠? 이 스포이드가 색상을 뽑아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을 가져올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색상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스페이스로 눌러버리면 그래도 비슷한 색상이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판만 딱 지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넓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넓게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제외하고 조금만 더 넓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드롭으로 색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색상을 가져오고 색칠해 버리면 이렇게 그래도 얼추 비슷한 색상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자, 요만큼이 밝잖아요. 자, 오파시티를 조절을 한 다음에 자, 닷지 툴로 그죠? 닷지 툴로 조금만 비슷하게 바꿔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얼룩이 들어가게끔 해주면 최대한대로 비슷한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자, 어떤가요? 단순히 색칠하고 끝난 거하고 지금처럼 닷지 툴로 밝기를 빛이 들어온 효과를 표시해 준 거하고 또 내용이 달라지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딱 간판만 있으면 돼요. 이 간판 위에 부분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간판만 딱 잘라내고 컨트롤 T로 그 다음에 디스톨트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원래 삐딱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안 맞을 거예요. 여러 번 해서 맞추셔야 돼요. 그냥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판이 교체가 됐네요. 자, 간판 교체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경우 자, 먼저 현장 사진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현장을 조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탬프 툴로 혹은 라쏘 툴로 복사를 해줍니다. 올가미 라쏘를, 아니, 일단 이 전선부터 좀 지워볼까요? 자, 전선도 잘 맞춰서 지우시면 지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라쏘 툴로, 자,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 툴로, 그냥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동시켜지잖아요. 이때 Alt 키를 누르고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복제 툴이에요, 복제 툴. Alt 키를 누르고 이동해 보세요. 그럼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적당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라쏘 툴로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라쏘 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복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탬프 툴로 나머지는 이제 감추는 거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감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사 펜스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처럼 한번 그려 보시죠. 레이어에도 이렇게 합성 모드가 있어서 이렇게 합성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자, 다큰 보시면 이렇게 멀티플이나 혹은 칼라 번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진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라이너 번이나 혹은 다커나, 라이너 번이 제일 진하네요. 그럼 이렇게 라이너 번을 이렇게 라이너 번으로 이렇게 확인을 시켜 봅니다. 그럼 나머지 이쪽은 전부 다 잔디, 이쪽은 수풀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파일들이요. 여기에 보시면 공유 폴더에 이런 것들을 제가 갖다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 소스라든지 얘네들이 있어야 작업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좋겠네요. 자, 라쏘 툴로 복사를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크기 맞추고 자, 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 툴에다가 이동 툴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레이어를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3개네요. 다시 또 복사해 볼까요? 자, 얘네들이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이쪽은 이렇게 빼곡하게 수풀이 되면 좋겠네요. 자, 금세 레이어가 이만큼 쌓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레이어가 금방 쌓였죠. 너무 많은 거죠. 이럴 때 폴더 그림을 눌러주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자, 라쏘 툴로 혹은 마큐 툴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얘를 이만큼 선택을 했어요.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이동 툴에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어떤가요? 좀 요만큼 복제됐죠. 다시 다른 걸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나무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자, 요 아래 걸로 갈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다시 또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가 좋을까요? 요거 좋겠네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어떤가요? 그러면 이쪽에는 스풀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스풀이 완성되는 동안 레이어가 이만큼 쌓였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만큼 했는데 지금 레이어가 이만큼 쌓여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폴더예요. 요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생겨나요. 그래서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드랍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한 번에 쭉 선택. 그리고 나서 그룹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에 딱 포함이 돼 버립니다. 이 그룹 버튼이 단축키가 뭐냐면 컨트롤 G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으로 딱 묶이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제어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잔디 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디요. 밑에다 잔디를 깔아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주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미지 들어옵니다. 다시 볼까요? 드래그해서 드랍. 드래그해서 드랍. 그럼 이미지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도 되지만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크니까 사이즈를 줄여 봅시다. 큰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 봅시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의 중간중간에 구멍 나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구멍 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마스크를 주어서, 자, 라sso 툴로 지우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 안쪽에는 이미지가 있고 이 바깥쪽엔 이미지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주시면 좋아요. 바로 이 부분, 여기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경계를 따라서 자, 그러면 보세요. 잔디가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밝지 않아요. 여긴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번툴로 어둡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번툴로 여기는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죠. 똑같은 잔디라도 여기는 그림자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잔디를 풀어놨을 때 그나마 이제 모습이 이렇게 갖춰지겠죠. 자, 이렇게 잔디까지 한번 바닥에다 깔아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라인을 색칠을 해 봅시다.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색칠을 해 보자고요. 여기다가 얘는 이제 사람이 다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사람이 다니는 통로 색칠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정리를 해 보자고요.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먼저 색칠을 해보자고요. 클릭해 보면, 자, 보시죠. 자, 여기를 일일이 따라서 선택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쓰냐면 여기 있는 매직 완드를 사용할 겁니다. 매직 완드요. 매직 완드가 마술 지팡이라는 겁니다. 마술 지팡이요.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비슷한 부분들끼리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색상이 비슷한 부분들끼리 밝기가 비슷하거나 색상이 비슷한 부분들끼리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게 매직 완드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선택하는 양은 여기 톨러런스로 조절합니다. 255까지인데 255는 다 선택이에요. 32가 표준입니다. 32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이 값이 작아지면 선택되는 양이 더 줄어들 거고요. 근데 얘를 못 쓰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선택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 쓰지는 못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잘 보시죠. 뭐냐면 지금 여기 샘플 올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플 올 레이어. 지금 보이는 모든 레이어에서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탕을 뺍니다. 바탕을 빼요. 이렇게 바탕을 빼고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됩니다. 쉽게 선택이 돼요. 숫자를 조금 줄여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통로를 따라서 쭉 선택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Shift 키는 더하기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더하기 선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로를 쭉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쁘게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예쁘게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는 녹색으로 색을 칠하시면 됩니다. 자, 녹색이요. 이런 진한 녹색 있죠? 이렇게 녹색을 칠하면 녹색 보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칠해 보시죠. 보시면 이 레이어 이름이 어떤가요? 레이어 8, 레이어 2, 레이어 9, 그죠? 보기 어려워요. 이거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통로라고 제가 바꿔보죠. 그럼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잔디, 여기는 맵, 여기는 현장 사진.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좋죠. 여기는 나무. 그러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한번 맞춰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밑에도 다시 잔디가 깔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잔디를 또 불러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똑같은 잔디 또 가져가도 돼요. 자, 이렇게 잔디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이렇게요. 이쪽 잔디 아래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네, 이렇게 똑같이 크기를 줄이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잔디도 그렇게 밝은 잔디는 아니죠. 여기도 이제 어둡게 좀 해보도록 하죠. 리터칭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하나 복사해 놨고요. 자, 번툴로 자, 리터칭을 쭉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좀 어둡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둡고 그 다음에 중간쯤이 밝고 그 다음에 아예 묻혀서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잔디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잔디까지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똑같이 마스크 툴을 씌우고 자, 폴리곤 라쏘를 이용해서 지워 보도록 하죠. 이 부분까지입니다. 자, 이렇게요. 브러쉬 툴을 이용하면 조금 더 그럴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리터칭 해주면 어떤가요? 금방 벽체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잔디를 심어 봅시다. 이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자, 나무를 심어 보도록 하죠. 나무 소스가 네, 이런 식으로 나무 소스가 있어요. 여기 있는 소스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얘는 소스가 큰 거고, 자, 이렇게요. 자, 컨트롤 T로 나무를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놓는 거죠. 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먼저 얘를 컨트롤 C로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자, 크기는 줄여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안쪽부터, 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크기는 조금씩 커지면 되겠죠.
보통 조경을 할 때 같은 수종끼리 묶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종끼리 이렇게 묶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이렇게요. 자, 또 보실까요? 뭐 또 다른 나무들. 자, 복사하고 붙여넣기. 자, 안쪽은 좀 빽빽하게 넣어주시면 좋겠고, 이 안쪽은. 그 다음에 이 벽을 따라서는 좀 빽빽하게, 이 벽이 잘 보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좀 듬성듬성.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또 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통로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배치를 하시고 완성을 한번 시켜 보시죠. 바로 여기 칼라링하기라는 과제물이 있을 겁니다. 손으로 그린 평면도죠. 손으로 그린 평면도, 인면도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바로 여기 여기 색칠하기 있죠. 여기 평면도 있죠. 인면도 있죠. 이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원래 작업해 놓은 겁니다. 원래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그 회사 로고라든지 이런 거 다 뗐어요. 여러분들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복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PDF 파일 쓰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로 할 때는 PDF를 씁니다. 자, 붙여넣기. 그러면 평면 들어왔죠? 자, 이 평면에서 보시면 이제 이 벽 부분, 여기 벽이죠. 이 벽 부분은 전부 검정색입니다. 이렇게 전부 검정색입니다. 벽은 전부 검정색이에요. 벽은 전부 검정색입니다. 자, 이렇게요. 벽은 전부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어 이름도 벽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바닥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닥 부분은 뭘 쓰면 좋을까요? 이 바닥은 뭘 하면 좋을까요? 타일이면 좋겠네요. 그죠? 뭐 대리석 타일을 써도 좋고, 아니면은 나무로 된 타일을 써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플로어링인지, 그러니까 무엇을 쓸 건지를 여기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자, 역시 공유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말고 똑같이 공유 폴더로 들어오는데, 이번엔 어디 공유 폴더냐면 매핑 소스라는 폴더입니다. 여기 첫 번째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3D 맥스나 스케치업에서 사용되어지는 소스들입니다. 근데 이걸 응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일이 뭐가 있을까요? 타일? 네, 여기 타일 있네요. 타일 1번. 이렇게 타일들이 있죠? 이런 타일들은 별로고, 타일 2번. 이런 타일 별로고, 타일 별로네요. 대리석 있네요. 이제 대리석 별로고, 인조 대리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데, 자, 석재도 이렇게 있네요. 이런 화산석 같은 것도 재밌고, 화산석이 되게 재밌는 거죠. 이런 화강석이라든지, 이런 난석 같은 것들, 인조석이죠. 이런 인조석들. 자, 인조석 깔아볼까요? 여기는 인조석. 자, 가져와 봤습니다. 인조석이죠. 자, 똑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 그 다음, 자, 레이어 하나 만들고 여기서 필 누구를요? 지금 만든 패턴을 깔린 거 보이시나요? 근데 너무 크네요. 자, 이 자체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줄여도 좋고, 자, 선택하고 컨트롤 T 줄이고 엔터. 다시 한번 디파인 패턴. 자, 선택하고 디파인 패턴. 그 다음 다시 필. 그러면 패턴 작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자, 패턴 작게 넣어 보시죠. 여기서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 볼까요? 그럼 당연히 감춰져서 안 보이겠죠, 그죠? 이 레이어에, 이 도면에다가 뭘 주냐면 여기 우리 블렌드 모드요. 합성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큰, 멀티플,
칼라번, 라이너번. 자, 근데 라이튼으로 놓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오버레이로 놔볼까요? 오버레이는 같이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너 번으로 놓으면 정확하게 내가 봐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뭘 주면 돼요? 마스크 주시면 돼요. 내가 봐야 될 부분과 보지 말아야 될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감추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가요? 이 바닥 부분하고 스토리지까지는 같은 패턴으로 바닥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색상이요. 그럼 레이어를 하나 다시 만들고, 레이어 만들고, 이 책상에다가는, 나무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찾아봅시다. 무늬목. 이런 무늬목. 네, 이런 거 좋네요. 자, 이렇게 무늬목 불러오고, 무늬목의 방향도 확인하고, 이렇게요. 자, 스케일로 줄여봅니다. 그러면 방향하고 확인이 체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가요? 이 부분은 나무로 된 책상이 되겠죠.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복사. 또 복사. 자, 또 여기도 복사.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다시 복사. 자,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테이블은 나무로 올라갔죠. 이렇게요. 이 위에다가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색상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평면도로 만드는, 그러니까 평면도에다 색상을 칠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